잠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신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불러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시간이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마치 친구가 옆에서 조용히 물어보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한 발짝 뒤에서 나를 바라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똑같은 질문인데 내가 나한테 물으면 그냥 불안하기만 한데 이름을 부르며 물으니 조금 차분해집니다. 우리는 매일 셀 수 없이 많은 말을 자신에게 합니다. 아이고 다리야. 에휴, 왜 이 모양이람. 나 혼자 남으면 어떡하나. 이제 다 늙어서. 이런 말들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 10번? 20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버릇이라고 여깁니다. 아무 의미 없는 푸념, 그냥 내뱉는 말일 뿐이라고 생각하죠. 원래 나이 들면 혼잣말 늘어나는 거야. 그냥 습관이지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심지어 혼자 중얼거리는 사람을 보면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여기는 시선도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혼자 말하는 사람 보면 사람들이 슬쩍 자리를 피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그 말 한마디. 바로 그것이 당신의 잠 못 이루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밤새 뒤척이는 것. 점점 커지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걱정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온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 낮에도 자꾸 한숨만 나오는 것. 이 모든 게 당신이 하루 종일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해보신 그 작은 시도. 자기 이름을 부르며 질문한 그 순간 말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뇌를 근본부터 바꾸고 몸속 스트레스를 단번에 낮출 수 있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안 듭니다. 약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하는 방식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당신이 날마다 하는 혼잣말을 두 종류로 나눠볼 겁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혼잣말,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혼잣말. 혼잣말을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혼잣말은 정상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다 합니다. 문제는 어떤 혼잣말을 하느냐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 말, 방향만 조금 틀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뇌는 단 사흘 만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가라앉고 밤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눈 뜰 때 가슴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혼잣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당신의 살리는 힘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실천 가능한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먼저 나를 무너뜨리는 혼잣말이 뭔지 알아봅시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잠깐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말들을 스스로에게 했나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 보며 늙기도 했지 하지 않으셨나요? 세수하다가 주름이 또 늘었네 하지 않으셨나요? 다리 아파서 이제 걷기도 힘들어 하지 않으셨나요? 계단 오르다가 숨도 차네, 이제 정말 늙었어 하지 않으셨나요? 혼자 상 차리며 혼자 먹으니 밥맛도 없네 하지 않으셨나요? 텔레비전 보다가 나는 저런 거 이제 못하지 하지 않으셨나요? 전화벨이 안 울리면 나한테 전화할 사람도 없지 하지 않으셨나요? 밤에 잠자리에 들어 자식들은 나 생각도 안 하겠지 하며 한숨 쉬지 않으셨나요? 잠이 안 와서 뒤척이며 내일도 똑같겠지 하지 않으셨나요? 이런 말들을 그저 습관이라고 여기셨을 겁니다. 별것 아닌 넋두리라고 생각하셨겠죠. 나이 들면 다 이렇게 푸념하는 거 아냐? 그냥 속상한 걸 말로 표현하는 거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뇌를 연구하는 한 교수가 이런 부정적인 말들에 특별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마음의 소음이라고 말이죠. 영어로는 채터라고 합니다. 이 소음은 단순히 걱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지나간 일을 계속 되새기며 후회하는 것, 그리고 앞일을 최악으로만 상상하며 두려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섞인 겁니다. 그때 왜 저랬을까 하며 과거를 붙잡고 앞으로 어찌 되려나 하며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왜 그때 그걸 안 했을까?
이제 건강도 나빠질 텐데.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살지? 바로 이게 마음의 소음입니다. 문제는 이 소음이 커지면 우리 뇌가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감정을 다루는 뇌 부위가 지나치게 활발해지면서 몸에 긴장 물질을 쏟아붓습니다. 우리 몸에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려고 나오는 호르몬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혼잣말을 계속하면 뇌는 지금 위험해 라고 판단하고 이 호르몬을 계속 내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으로는 집중이 안 되고 불안함과 우울함이 커집니다. 밤에 잠들기 어렵고 걱정만 자꾸 늘어나죠. 자다가도 깨고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온몸이 무겁습니다. 더 무서운 건 몸으로 오는 영향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긴장은 몸속 염증을 높입니다. 염증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관절이 더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여기저기 다 아픕니다. 심장병 위험을 키우고 혈압을 올립니다. 당뇨병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약해지기 쉬운 상태를 만들기도 합니다.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그저 잠이 안 와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날마다 스스로에게 하는 그 말이 실제로 당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다리야라는 말 한마디가 뭐가 대수냐고요? 하루 한두 번이라면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하루에 10번, 20번은요? 일주일이면 100번이 넘고 한 달이면 수백 번, 1년이면 수천 번입니다. 그렇게 수천 번을 반복하면요. 당신의 뇌는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외톨이야. 나는 약해. 나는 아파. 이런 말을 끊임없이 들은 뇌는 정말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그에 맞춰 반응하게 되는 거죠. 뇌는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계속 나는 약해라고 말하면 뇌는 우리가 약하구나. 그럼 약한 사람처럼 행동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약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혼잣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혼잣말을 더 많이 할까요? 왜 나이 들면 혼잣말이 늘어날까요? 호주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건강한 뇌는 내가 말하거나 생각하기 전에 그 소리를 미리 짐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하는 소리구나라고 표시를 해두죠. 그래서 우리는 내 목소리나 생각에 놀라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날씨 좋네라고 말하면 뇌는 그게 내 목소리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 짐작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 뇌는 자기 생각을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로 착각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환청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내 욕을 하는 것 같고 누가 나를 비난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거죠. 건강한 혼잣말은 뇌가 이건 내가 만든 소리야 라고 제대로 표시해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표시 기능을 거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 안의 목소리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룰 수 있는 도구라는 걸 뇌에게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무너뜨리는 혼잣말이 뭔지, 그게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해로운 혼잣말을 어떻게 나를 지켜주는 혼잣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를 지켜주는 혼잣말로 바꾸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혼잣말이라고 하면 입 밖으로 중얼거리는 것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하고 소리 내는 것만 혼잣말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흐르는 생각, 그 속마음도 다 혼잣말입니다.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귀찮네. 저 사람은 나 싫어하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런 생각들 다 혼잣말입니다. 소리를 내든 마음속으로만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닙니다. 어떤 시선으로 말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내면의 대화를 극적으로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한 발 물러서기입니다. 바둑 구경하는 사람이 더 잘 보인다는 말 들어보셨죠? 직접 바둑을 두는 사람은 이기고 싶은 마음에 시야가 좁아집니다. 이번 수만 두면 이길 수 있어. 저기만 막으면 돼. 이렇게 한 곳만 봅니다. 하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은 조금 떨어져서 판 전체를 차분하게 보니까 더 잘 보입니다.
아, 저기 두면 저쪽이 뚫려. 이쪽을 먼저 막아야 해. 이렇게 전체가 보이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옛날 현명한 왕도 남의 고민은 척척 풀어줬지만 정작 자기 일은 엉망으로 처리했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친구가 고민 상담하면 그건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척척 답이 나오는데 내 일은 막막하기만 하잖아요. 우리 모두 남 일에는 냉정한 조언자지만 내 일에는 감정에 휩싸인 당사자가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힘들 때 나 어쩌지라고 하는 대신 자기 이름을 부르며 마치 친구에게 조언하듯 말해보세요. 철수야, 지금 긴장됐구나. 크게 보자. 지난번에도 잘 해냈잖아. 영희야,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순자야, 너는 지금까지 더 힘든 일도 견뎌냈어. 이것도 할 수 있어.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내가 나한테 이름 부르면서 말하다니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흥미로운 건 뇌 촬영을 해보니 자신의 너나 이름으로 부를 때 뇌의 특정 부분이 켜진다는 겁니다. 그곳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릴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죠. 즉, 내가 나한테 너라고 하는 순간 뇌는 이 말을 내 감정 폭발이 아니라 믿을 만한 조언자의 차분한 충고로 받아들입니다. 감정에서 한 발 떨어져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소리 내든 마음속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주어 하나만 나에서 너로 바꾸면 당신은 내 인생이라는 바둑판의 현명한 조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조언을 해야 할까요? 두루뭉술한 위로보다는 확실한 사실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뇌는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너는 훌륭해, 잘 될 거야 같은 막연한 말은 오히려 뇌가 믿지 않습니다. 훌륭하긴 뭐가 훌륭해. 나 지금 이렇게 힘든데. 잘 되긴 뭐가 잘 돼. 아무것도 안 풀리는데. 이렇게 반발심만 생깁니다. 마치 바둑에서 근거 없이 이긴다고 우기는 것과 같죠.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는 저번에 아팠을 때도 이겨냈잖아. 너는 70년 넘게 살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견뎌냈어. 너는 전쟁도 견뎠고 가난도 이겨냈잖아. 너는 애들 키우느라 밤새 일했잖아. 너는 혼자서도 집안 꾸려왔잖아. 이걸 증거 모으기라고 합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변호사처럼 자신이 강하다는 증거를 늘어놓는 겁니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증거 없이 우리 의뢰인은 무죄입니다 라고만 하면 판사가 믿을까요? 안 믿죠.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증거가 들어오면 뇌는 상황을 위험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일로 다시 봅니다. 아, 맞다. 나 저번에도 이겨냈지. 그래, 나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바꿔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고 다리야라고 하셨나요? 이렇게 바꿔보세요. 다리야, 오늘도 날 여기까지 데려다줘서 고마워. 똑같은 상황인데 말만 바꾼 겁니다. 다리는 여전히 아픕니다. 그런데 말을 바꾸니까 느낌이 달라지죠? 아이고 다리야는 불평입니다. 고마워는 감사입니다. 거울 보며 많이 늙었네라고 하셨나요?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래도 오늘 하루 또 살아냈네. 내일도 해낼 수 있어. 똑같이 거울을 봤는데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늙었네는 체념입니다. 살아냈네는 인정입니다. 혼자 밥 차리며 혼자 먹으니 맛없어라고 하셨나요? 이렇게 바꿔보세요. 혼자라도 끼니 챙기는 내가 기특하네. 똑같이 혼자 밥 먹는데 마음이 다르죠? 맛없어는 외로움입니다. 기특하네는 자부심입니다. 밤에 누워 자식들은 나 신경도 안 쓰지라고 하셨나요? 이렇게 바꿔보세요. 애들도 바쁘겠지. 나는 오늘도 잘 버텼어. 자식들 상황은 똑같은데 내 마음이 달라지죠? 신경 안 쓰지는 서운함입니다. 잘 버텼어는 격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말투만 조금 바꾼 겁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당신의 뇌를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름 부르기, 증거 모으기, 말 바꾸기. 단순해 보입니다. 이게 뭐 대수야? 이렇게 간단한 게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내 것이 되려면 뇌가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뇌의 신경 연결망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나무처럼 한번 자라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학자들은 이걸 뇌의 유연성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평생 변합니다. 70살이든 80살이든 상관없습니다. 나이 들면 뇌가 굳어서 안 변해. 이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100살까지도 뇌가 변한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 해본다고 바뀌지는 않습니다. 비포장도로가 고속도로가 되려면 꾸준히 공사해야 하듯 말이죠. 그럼 최소한 얼마나 해야 할까요? 뇌에서 실제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 딱 사흘입니다. 72시간이죠. 사흘 동안 꾸준히 새로운 방식으로 혼잣말을 하면 뇌에서는 특별한 성분이 나옵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들의 연결을 튼튼하게 하고 새로운 길을 다지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시멘트처럼 말이죠. 사흘을 넘기면 뇌는 새로운 패턴을 기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흘 동안 함께 실천하면 좋은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체성 선언입니다. 운동해야지는 행동이지만 나는 운동하는 사람은 정체성입니다. 무슨 차이냐고요? 운동해야지는 의무입니다. 해야 하는데 안 하면 죄책감 듭니다. 나는 운동하는 사람은 정체성입니다. 그냥 나라는 사람의 일부죠. 행동은 상황 따라 흔들리기 쉽지만 정체성은 쉽게 안 흔들립니다. 나는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야. 나는 나를 소중히 대하는 사람이야. 나는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선언해 보세요. 처음에는 거짓말 같을 겁니다. 내가 무슨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계속 말하다 보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뇌 깊숙한 곳을 움직여서 잠깐의 의지보다 훨씬 강한 동기를 심어주는 방법입니다. 불안이 너무 심해서 말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숨이 막히고 머리가 하얗게 되는 순간이죠. 그럴 때는 일부러 만든 행동 습관을 활용하세요. 책상을 정리하거나 물을 천천히 한 잔 마시거나 창문 열어 바람 쐬는 것, 손을 꼭 쥐었다 펴는 것, 심호흡을 3번 하는 것. 이런 작은 규칙도 좋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확실히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뇌는 질서가 돌아왔다는 신호를 받고 바로 진정됩니다. 아, 내가 지금 물을 마시고 있네. 내가 통제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는 혼잣말의 5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자기 이름을 부르며 너로 말하기. 나 어쩌지 대신 철수야, 괜찮아. 둘째, 애매한 위로 대신 구체적인 사실 나열하기. 잘 될 거야 대신 너 저번에도 잘 해냈잖아. 셋째, 해로운 말을 이로운 말로 바꾸기. 아이고 다리야 대신 다리야 고마워. 넷째, 사흘 동안 꾸준히 반복하기. 72시간, 딱 사흘만 집중하기. 다섯째, 불안할 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행동 만들기. 물 마시기, 심호흡하기, 손 움직이기.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혼잣말은 당신을 괴롭히는 잡음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혼잣말을 할까요?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문제를 풀고 자신을 지키려는 존재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한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뇌가 그만큼 열심히 삶을 살아내려 애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건 당신이 살고 싶어서입니다. 당신이 불안한 건 당신이 잘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이상하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탓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정상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그 목소리의 주도권을 뇌에게 맡겼을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주도권을 당신이 되찾으세요. 내 안의 목소리는 훌륭한 동반자지만 주인이 되면 끔찍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주인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사흘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한 번. 아이고 다리야 대신 다리야. 오늘도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거울 보며 늙었네 대신 자기 이름 부르며 오늘도 해낼 수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밤에 누워서 끝이야 대신 오늘도 잘 살았어라고 말해보세요. 딱 사흘입니다. 사흘도 부담스럽다면 오늘 하루만 해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오늘은 오늘만. 딱 한 번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한 번이 당신의 뇌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석 달 후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아침에 거울 보며 오늘도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당신. 밥상 차리며 혼자라도 잘 챙기는 내가 기특해라고 생각하는 당신. 밤에 누워 오늘도 잘 살았어. 내일도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당신. 자식들이 전화하면 요즘 밝아지신 것 같아요 라는 말 듣는 당신. 친구 만나면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라는 말 듣는 당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걸 이겨냈습니까? 전쟁도, 가난도, 수많은 고난도 다 견뎌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밤잠 설친 것도, 혼자 집안 꾸린 것도 다 해냈습니다. 그런 당신이라면 혼잣말 하나 바꾸는 것쯤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강함을 당신 자신을 위해 쓸 시간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나를 무너뜨리는 혼잣말을 나를 지켜주는 혼인말로 바꾸세요. 당신의 앞날이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이 자주 하는 혼잣말이 뭔지, 어떻게 바꿔보고 싶은지 나눠주세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